사회적 기업가의 성공 사례 몇 가지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분이죠. 딜라이트라고 해서 보급형 저가 보청기를 제조해서 판매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라고 하는 그 쉐어하우스 다세대 주택 아파트를 합리적인 주거비로 제공해주는 그 분이죠. 이런 또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디베어라고 해서 그 발달장애인이라는 그분들을 채용해서 일하시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에도 뭐 오션 클린업이라든지 뭐 키바, 아까 말씀드린 딜레이트, 그 다음에 베어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이거는 신발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기부하는 그런 그 컨셉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일으킨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찾아보면 이 탐스 수즈라고 하는 그 회사의 사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걷고 기부하는 빅워크라고 하는 그 사회적 기업이 있죠. 걸을 때마다 그것이 이제 누적이 돼서 마일리지를 가지고 기부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커피 한 잔의 기부라고 해서 탐스 커피가 있습니다. 내 커피가 누군가에는 물이 된다라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사례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라고 하죠. 빈곤층한테 필요한 자금을 이 사회적 목적을 띈 그라민 은행을 설립을 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전 세계 70억 명 중에서 20억 6억 명이 하루에 2,000원, 2달러죠. 2달러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빈곤층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은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처음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아마 상당히 거대한 담론을 담아서 아마 창업을 하셨을 텐데요. 그 상태, 그 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해 보는 것도 오늘 우리가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기업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것이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일반 기업가 정신이 다를 수는 없죠.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앙트레프러너십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업의 본질이 결국엔 이윤 추구인데요. 거기에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사회적 책임도 포함이 강조가 된다. 사실은 일반적인 기업도 이윤 추구하고 사회적 기업을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이제 CSR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위키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곧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업가 정신을 표현한 5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혁신성, 그다음에 경제적 공격성, 그다음에 위험 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그렇습니다. 아마 기업가들이면 가져야 될 것 중에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위험 감수성이 가장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이죠. 어떤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자본을 투자하고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시장에 내놓고 그것이 잘 팔려서 내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는 감수 성향이 상당히 높아야 어느 정도 기업가로서 마인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두 번째로
그 진취성이지 않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혁신성,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율성,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 공격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 순서를 매긴다 하면 그래서 그 정도로 위험 감수성이 가장 큰 기업가 정신 중에 덕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업가 정신 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이죠. 드러커라고는 경영학계의 대부라고 합니다. 이분이 쓴 그 기업가 정신 책에 혁신을 일으키는 7가지 요소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 번씩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혁신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 이노베이티브, 크리에이티브 이런 말을 쓰죠. 첫 번째 예상 못한 성공이나 실패가 닥쳤을 때는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그 이건희 회장 같은 분도 끊임없이 그 그룹 내에 혁신을 주창을 했죠. 자식과 마누라만 떼고 다 바꾸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할 정도로 혁신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었다고 보고요. 지금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창업했던 그 벤처기업들의 대부분들이 혁신의 아이콘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아마 어떤 실패가 닥쳤을 때도 그렇지만 성공했을 때도 사실은 끊임없이 혁신을 외칩니다. 두 번째는 실적, 이해, 가치관, 절차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상이 있을 때 역시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새로운 작업에서 순서나 담당자 설정, 지식 등이 필요할 때 우리가 현장 작업 현장에서 보면 계속 일해오던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 거기에 혁신이 따르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일을 20년, 20년을 했던 분들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변화가 되면 잘못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번째, 산업이나 시장의 구조가 변했을 때. 다섯 번째, 인구 구조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리고 여섯 번째, 인식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발견됐을 때.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1, 2, 3년 전 사이부터 2, 3년 전 동안 들었던 말들 중에 4차 산업혁명, 우리가 2016년 봄에 처음으로 이 말이 대두됐다고 하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AI다, 빅데이터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산업 환경, 기업 환경, 경영 환경이 바뀌었구나. 또 바뀌어 가고 있구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래는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이 와 있지 않다라고 느끼고 차츰차츰 변할 것이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세상은 많이 변해 가고 있고 그 변화가 상당 부분 우리 앞에 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분은 그 스타트업 바이블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창업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창업가야말로 현대 영웅이다. 그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의 변화를 이끌며 문화를 창조한다. 아마 여러분들 같은 사회적 기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 기업 목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단한 영웅들이 있죠. 그분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이클 모리스라고 하는 그 학자입니다. 학자인데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생각했던 기업가 정신이란 뭘까?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시작, 발견, 창의, 도전과 혁신, 문제 해결과 새로운 기회 추구, 새로운 자원 결합, 그다음에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관리 또는 모험, 그다음에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율성, 스타트업 또는 뉴 벤처. 아까 나왔던 말들하고 약간 중복시되죠. 위험 감수성, 모험 이런 것들도 있고 자율성 이런 것들이죠. 이분이 했던 말들의 키워드를 정리해 보면 마인드셋, 그다음에 태도, 역량, 그다음에 일련의 협력 활동 과정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쿠라토 이런 분인데 이분도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정리한 걸 보면 기업가 정신은 말 그대로 기업가의 혹은 기업가적인 정신인데요. 기업가는 단순히 기업의 정신적인 상태나 심리적인 요소,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가의 개인적인 특성, 그다음에 행동, 역량 등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200년 이상 넘게 사용되고 있지만 완벽하게 일치된 의미를 찾지는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리한 걸 보면 한정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한 발 앞서 진취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 환경, 경영 여건, 경영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전략 그러는데 사람, 돈, 기술, 자본 이런 것들이 풍족하면 넉넉하면 전략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기업이나 국가나 모든 거기에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한정된 자원 때문에 여러 가지 혁신을 하게 되고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확실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와 통제를 통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처에 불확실성이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수립을 하고 또 뭔가 가능성에 도전을 하고 전에 그 우리나라 창업가 중에 아마 한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한 분이 정주영 전임 회장이셨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1%, 5%의 가능성이 있어도 끊임없이 도전했던 아이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불확실하고 항상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능성을 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런 것이 아마 기업가 정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작게 어떤 거를 이제 창업을 하고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부족하죠. 아마 우리 사회적 기업에 창업하신 분들도 자본의 부족함, 그다음에 뭐 사람의 부족함, 시장의 뭐 작은 시장 뭐 등등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모험을 좀 즐겁게 생각을 하면서 도전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서 초입에서 좀 말씀드렸던 건데요. 수익 창출을 해야 된다는 본래의 기업 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이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제시된 것들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혹은 시장을 만들거나 이들을 개발할 수도 있고 프로세스나 기술을 환경에 덜 해롭게 혁신할 수도 있고 이익을 실현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기업 기회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디스라고 하는 분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5가지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사명,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사명감을 가져라. 미션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오퍼튜니티입니다. 기회.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집요하게 추구를 해라. 세 번째 혁신. 끊임없이 혁신하고 적응하고 학습 과정에 참여를 해라. 네 번째 대담성. 현재 가진 자원의 제약을 넘어서는 대담한 의사결정을 해라. 마지막으로 신뢰 부분입니다. 소비자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존 영리 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보여줘라. 사실은 일반 기업 하기도 힘든데 사회적 기업을 해서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5가지가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될 기업가 정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명, 기회, 혁신, 대담성, 신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이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무엇이고, 일반 기업가 정신과는 어떻게 다른가? 좀 글자가 조금 작긴 한데요. 제가 좀 따복따복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하고 실행하려는 성향이고요. 일반 사회적 기업가란 다양한 현장의 형태의 시장 실패로 인한 사회 문제, 즉 가난이나 보건, 환경 파괴, 인권 침해, 부패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조직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을 사회적 기업가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회적 기업가의 특성은 사회적 가치 지향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과 목표인데요. 아까도 나왔지만 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의 유누스라고 하는 그 분이 정리한 것만 좀 보면은 안정적이지만 내재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균형 상태를 새롭고 안정적인 균형 상태로 전환시켜 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력을 발산해서 대규모로 고통을 완화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과 목표. 사회적 기업가의 목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의 최종 목표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서 궁극적으로는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밑에 그림에 표현됐다시피 활동의 성격이 이제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그 다음에 활동의 결과가 현재 체제의 유지와 개선이냐, 새로운 균형 상태로의 창조와 지속이냐라는 걸 봤을 때, 그 우상단의 사회적 기업가는 직접적이기도 하고 사회적 균형 상태의 창조와 지속 이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이해,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가의 개인적인 특성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회적 기업가의 개인적인 특성은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작은 경험들이 사회적 기업가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외부 상황이나 운과 같은 요소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불확실한 상황에서 끈질기게 변화 과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전 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내면적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6가지를 조금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스스로를 바꿔나가고자 하는 의지, 자신이 이룬 업적을 누군가와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 기존 조직의 운영 방향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의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과 해결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 그 다음에 큰 이목을 끌지 않고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수년간 노력하려는 의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굳건한 도덕성 이런 것들로 사실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 인간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만큼 사회적 기업가들이 일반 기업가들보다 조금 더 의지와 열정, 도전, 도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